자, 이번 시간에는 폰트 아이콘에 관련된 내용들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폰트 아이콘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폰트로 전달되는 그런 아이콘들 의미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딩벳 폰트와 유사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CDN 타입을 드렸죠. 텍스트 파일로 여기 드렸는데, 자, 관련된 URL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면 스타트 경로로 들어가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메일을 적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메일을 작성하고요. 관련된 CDN을 받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처럼의 CDN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 경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all.js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CSS CDN도 있습니다. CSS CDN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폰트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폰트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버전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관련된 클래스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쓰는 그런 구조는 일단 이제 여기에 있는 URL 방식의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콘들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여기서는 뭐 지금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아이콘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유료만 제공되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뭐 페이스북 관련된 내용들을 찾겠다라고 하게 되면 페이스북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그러면 아이콘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여기서 페이스북에 관련된 아이콘을 한번 받아볼게요. 클릭을 하면 그러면 자,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FAB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아이콘에 관련된 코드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F392라고 적혀져 있죠. 자, 보통 이제 이걸 유니코드라고 하는데요. 자, 각각의 이런 코드에 따른 아이콘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원리적인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타트 폴더로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폴더를 열고요. 자, 해당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그러면 폰트 언더바 어썸 언더바 아이콘.html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제작이 아직 안 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해당 마크업을 보게 되면 두 개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마크업은 작성을 해야 되는군요. 일단 마크업을 작성할게요. 자, 컨테이너 영역에 간단한 아이콘 영역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을 지금처럼 아이콘스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했고요. 자, 여기에 간단한 이제 아이콘 타입을 한번 입력시켜 볼게요. i 클래스에 자, 아이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런 i 타입을 작성을 했습니다. i는 일반적으로 인라인 타입의 하나로서 이런 텍스트에 대한 강조 효과를 지정할 때 쓰는 기능이 바로 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아이콘을 입력시킬 때도 많이 쓰는 태그가 바로 i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을 한번 입력시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아이콘스 안쪽에 아이콘이 되겠고요. 자,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라인 하이트는 1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는 자, 이전에 CDN으로 추가됐던 내용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된 그런 폰트명은 뭐 폰트 어썸 이런 폰트명이 되겠고요. 일단 이제 이걸 지정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폰트 스타일은 노멀로 만들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i 스타일이 저희가 이탈릭으로 글자가 눕기 때문이죠. 폰트 스타일은
노멀로 만들었고요. 자,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바로 FAB라는 클래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FAB라는 클래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때는 지금 이제 가상 선택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아이콘스 안쪽에 아이콘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가상 요소를 비포 데이터를 입력시킨다고 할게요. 입력시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런 각각의 아이콘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컨텐트 역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각각의 아이콘들을 입력시켜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역슬래시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F262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러면 이 지금 코드에 맞는 그런 폰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여기서 간단하게 아이콘이 드러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이즈를 늘리고자 할 때는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자, 폰트 사이즈를 지금처럼 뭐 2em 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크기가 커진 그런 폰트 아이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폰트 아이콘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개발자 모드를 한번 볼게요. 자, 개발자 모드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아이콘스 안쪽에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FAB라는 그런 내용은 여기서 지정하는 그런 아이콘스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아이콘 이쪽이죠. 이쪽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해당하는 이런 폰트를 지정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코드를 지정하고 있죠. 이 코드에 걸맞는 이런 아이콘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폰트 아이콘이라고 하거든요. 자, 코드에 맞는 그런 아이콘이 표현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이 폰트에 한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로 만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유니코드들을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쪽에 있는 영역들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했고요. 그러면 새로운 타입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해당하는 내용들은 div로 클래스 폰트 언더바 아이콘스란 내용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타입으로 지금 생성한 거죠. ahref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i 태그 클래스에 지금 이제 여기서 폰트에 대한 폰트 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FAB라는 거고요. FAB를 하게 되면 지금 해당하는 폰트 어썸 관련된 폰트가 로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지금 코드 번호가 있겠죠. 코드 번호는 클래스로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관련된 건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시킬 수 있고요. 자, 이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보게 되면 여기서 아까 전에 봤던 사이트를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아이콘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요. 트위터를 한번 입력시켜 볼게요. 트위터를 입력시키면 자, 그러면 트위터 영역이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FA 다시 그 다음에 트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시키면 그러면은 트위터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해 보면 자, 이렇게 작성하면 트위터 아이콘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i죠. i 그 다음에 a 태그 입력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하고요. -f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플러스 구글 그 다음에 플러스 -g 이렇게 쓰게 되면
해당 아이콘들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현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3개의 아이콘이 표현된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코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클래스를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더 손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FA-트위터, FA-페이스북-F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디자인을 한번 잡아 볼게요. 폰트 언더바 아이콘스 안쪽에 A 타입을 디자인 잡는 거죠. 일단은 크기를 잡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진은 10픽셀, 그 다음에 위드는 50픽셀, 인라인 블럭이니까 크기를 줄 수 있죠. 하이트는 50픽셀, 자, 라인 하이트는 50픽셀. 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를 지정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RGBA로 한 이 정도 20% 정도 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 자, 보더 레디어스는 완전하게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반지름으로 지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은 주겠습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자, 그 다음에 아웃라인은 포커스 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논으로 지정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했을 때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폰트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덩어리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덩어리 크기에 맞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우리가 이제 후보라든지 포커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폰트 아이콘스 안쪽에 A를 후보했을 때, 그리고 폰트 아이콘스 A 포커스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이제 폰트 아이콘의 일반적인 아이콘, 이미지 아이콘과 동일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물론 탭으로도 접근할 수 있죠. 자, 탭으로 접근할 때는 포커스란 이벤트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테두리 선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아웃라인이 논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자, 폰트 아이콘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해봤습니다.